지금 삼성전자 주주분들 속이 타들어가다 못해 제가 되고 계실 겁니다.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이 역대급 호황이라는데 내 삼성전자 계좌는 왜 이 모양일까요? 엔비디아와 하이닉스가 매일 신고가를 경신하며 축제를 벌일 때 대한민국 대장주 삼성전자는 겨우 박스권에 갇혀 옴짝달싹 못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삼전 내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국회 자료와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삼성전자 노조 내부에서 조합원 수천 명이 이탈하는 전례 없는 노노 갈등 조짐이 포착되며 전체 조직의 과반 지위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태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자 정부는 무려 21년 만에 긴급 조정권이라는 극히 드문 강제 중재 카드까지 공식적으로 거론하며 사측과 노측을 향해 동시에 이례적인 압박을 가하고 나섰습니다. 역사상 단 4번밖에 검토되지 않았던 이 노동계의 마지막 초강수 카드가 왜 하필 지금 삼성전자에 언급되고 있을까요? 지금 삼성전자 내부에서 벌어지는 구조적 문제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상식적으로 물이 들어왔을 때는 노를 저어야 합니다. 지금 전 세계는 인공지능 반도체 패권을 잡기 위해 매 순간 피를 말리는 속도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반도체의 심장인 삼성전자는 멈춰설지 모른다는 극심한 불안감에 휩싸여 있습니다. 최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재용 회장이 직접 나서서 한가족이라며 간곡하게 호소했지만 냉정한 자본의 논리와 노사 간의 평행선 앞에서는 이 조율마저 쉽게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수많은 개인 투자자, 즉 400만 삼전 개미들은 매일 아침 주식창을 열 때마다 깊은 한숨을 쉽니다. 자취하며 매달 적금을 깨서 삼성전자를 모아왔던 사회초년생도 자녀 대학 등록금이라도 보태려 대장주에 묻어두었던 평범한 가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들은 엔비디아나 하이닉스로 돈을 벌었다는데 대한민국 최고 기업이라는 내 주식은 왜 이 모양인가 하는 깊은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갈등의 시작은 정말 단순한 임금 인상률 차이 때문이었을까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더 무서운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투자자들 사이에서 삼성전자의 미래 경쟁력 자체를 의심하는 불안감이 퍼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때 삼성전자는 절대 안 망한다는 믿음으로 노후 자금과 자녀 교육비까지 넣어두었던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이제 정말 예전 같은 경쟁력이 남아있는 게 맞느냐는 불안감까지 퍼지고 있습니다. 시장은 냉정합니다. 과거의 명성과 애국심만으로는 절대 기업 가치를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결국 글로벌 자본은 앞으로 누가 인공지능 시대의 승자가 될 것인지 단 하나만 보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반도체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 감당해야 하는 거대한 비용 구조를 아주 냉정하게 분해해봐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시장에서 삼성전자 반도체 1단위를 생산하는 데 드는 비용 구조를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약 7만원이라는 기준 금액으로 단순화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7만원이라는 원가 중에서 가장 먼저 빠져나가는 돈은 천문학적인 장비비와 원자재 대금입니다. 네덜란드의 ASML 같은 독점 기업에서 노광 장비를 한 대 들여오는 데만 약 3천억 원이 넘게 듭니다. 여기서 전체 금액의 약 35%인 24,500원이 장비비와 재료비로 뚝 떨어져 나갑니다. 그 다음은 전 세계 수만 명에 달하는 엔지니어들의 인공지능 연구 개발비와 인건비입니다. 이 고정비 성격의 비용으로 약 20%인 14,000원이 증발합니다. 고정비란 제품이 1개가 팔리든 1000개가 팔리든 숨만 쉬어도 매달 꼬박꼬박 나가는 대규모 고정지출을 뜻합니다. 여기에 공장을 돌리는 막대한 전기세와 용수비, 관리비로 약 15%인 1,500원이 추가로 빠집니다. 세금과 감가상각 비용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감가상각이란 시간이 흐르면서 비싼 반도체 장비와 라인의 가치가 깎이는 것을 비용으로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이 비용으로 약 18%인 12,600원이 사라집니다. 결국 7만원의 비용을 들여 공장을 돌려도 기업이 최종적으로 손에 쥐는 영업이익은 고작 12% 남짓인 8,400원 안팎에 불과합니다. 이 좁은 마진 속에서 핵심 인재들을 붙잡기 위한 보상 재원과 미래 투자금을 동시에 마련해야 하니
내부 갈등이 표출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아슬아슬한 이익 구조 속에서 정부까지 나서서 경고장을 날린 진짜 핵심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진짜 본질을 찾으려면 정부가 검토 중이라고 밝힌 긴급조정권의 무거운 책임감을 알아야 합니다. 긴급조정권이란 국민 경제에 현저한 위해가 있거나 공익에 중대한 위험이 있을 때 고용노동부 장관이 강제로 파업을 중단시키고 중재에 나서는 가장 강력한 법적 권한을 말합니다. 만약 이 명령이 실제로 발동되면 노조는 즉시 향후 30일 동안 그 어떤 파업도 할 수 없으며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안을 거부하기가 법적으로 매우 까다로워집니다. 정부가 이런 이례적인 강제 중재 카드까지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논의를 시작했다는 것은 지금 삼성전자의 생산 차질 우려가 단순한 한 기업의 노사 문제를 넘어 대한민국 경제 전체를 침몰시킬 수 있는 국가적 위기 신호라는 방증입니다. 실제로 산업통상자원부 통계에 따르면 대한민국 전체 수출의 약 18%를 반도체가 홀로 지탱하고 있습니다. 삼전이 삐끗하면 나라 경제의 기둥이 통째로 흔들리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아주 냉정한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삼성이 지금 가장 무서워하고 불안해하는 것은 눈앞의 파업 그 자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인공지능 시대의 승부는 단순히 좋은 반도체를 만드는 수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누가 더 빨리, 더 많이, 더 안정적으로 공급망을 장악하느냐의 싸움입니다. 최근 AI 업계에서는 GPU와 HBM 확보 경쟁이 사실상 국가전 수준으로 번지고 있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미국과 중국은 물론이고 중동의 국부 펀드들까지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투자에 천문학적인 자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단 몇 달의 지연조차 시장에서는 치명적인 패배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진짜 공포는 바로 겉으로 보이는 숫자가 아니라 내부에서 서서히 벌어지고 있는 치명적인 기술 격차와 인재 유출입니다. 지금 고대 역폭 메모리, 즉 HBM 시장의 주도권을 경쟁사에 선점당한 상황에서 엔비디아 공급망 진입 타이밍이 한 달, 두 달 늦어질 때마다 삼성이 감당해야 할 손실은 수조 원에 달합니다. 미국과 대만을 중심으로 TSMC 생태계가 빠르게 굳어가는 이 긴박한 시점에 내부 갈등으로 인해 핵심 연구 인력들이 회사를 떠나고 기술 격차가 더 벌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삼전 내부에서 지금 벌어지는 가장 심각한 진실입니다. 가까운 미국의 글로벌 기술 기업들과 비교해봐도 지금의 구조는 매우 위태롭습니다. 미국의 엔비디아나 인텔 등은 정부가 이토록 직접적으로 노동 이슈에 개입할 여지 자체가 적습니다. 대신 철저하게 압도적인 독점 기술력을 바탕으로 시장에서 천문학적인 이익을 내고 그 이익으로 주주 환원과 파격적인 인재 보상을 단행하며 갈등을 원천 차단합니다. 다른 국내 업종과 비교해봐도 중소제조사들이나 서비스업의 갈등에는 정부가 검토조차 하지 않던 강력한 개입 카드가 오직 삼성전자라는 이유로 거론되는 것 자체가 현재 삼성이 직면한 비합리적인 왕관의 무게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400만 삼전 개미들의 운명은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앞으로 삼성전자를 둘러싼 자본시장의 시선은 철저하게 실리 중심으로 격변할 것입니다.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은 단 일주일도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으며 이번 리스크를 얼마나 빠르게 수습하고 엔비디아 공급망을 장악하느냐에 따라 주가의 향방이 완전히 갈릴 것입니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의 시선은 생각보다 훨씬 냉혹합니다. 만약 삼성전자가 AI 반도체 경쟁에서 계속 뒤처진다는 인식이 굳어진다면 글로벌 자금은 더 빠르게 TSMC와 SK하이닉스 중심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되면 단순히 삼성전자 한 종목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증시 전체의 신뢰도까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시장이 삼성전자의 움직임 하나하나를 숨죽이며 지켜보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이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로 정부의 일시적인 강제중재 같은 임시 방편식 압박에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노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투명한 성과보상 시스템을 구축해 핵심 인재들의 유출을 막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둘째로 공급망 리스크를 다변화하고 기술 개발 속도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어 생태계 내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하루빨리 회복해야 합니다. 만약 삼성전자가 이 싸움에서 밀려난다면 흔들리는 건 단순한 주가가 아니라 대한민국 반도체의 미래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부의 이번 긴급 조정권 검토 소식이 삼성전자의 위기를 막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초강수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기업 내부의 자율적인 해결을 방해하는 과도한 개입이라고 보십니까? 여러분의 솔직한 투자 고민과 의견을 아래 댓글로 생생하게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사가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우리 수사팀을 응원해 주십시오. 더 날카롭고 정교한 트렌드 스캔들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수사 종료합니다.